결과적으로 5명 조사하면서 3,200만 원 썼습니다. 책자 아주 얇은 거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 다음에 피아노가 있는 시장 해갖고 중고 피아노 몇 대 갖다 놓고 2천만 원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닌데 시상상인 인물화 제작한다고 해갖고 예술재생센터에서 팝아트 형식으로 해갖고 4,200만 원 썼는데 여기에 예술재생센터에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 제가 처음에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반 시중에 있는 것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느냐, 몇십만 원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미협에 있는 작가들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술재생센터에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권모 단장의 부인, 그리고 그때 사무국장의 부인, 그리고 안동대학교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콘텐츠 제작하는데 그 파사드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데 3억 8,500만 원, 이 등등등 수도 없이 엉터리로 쓰여진 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좀 잘못된 그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저기 장난기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나비섬의 그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청송군만큼 돈 빼먹기 좋은 곳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K단장 우리가 청송군에서 임명한 거 아니거든요. 사업의 특성상 이제 자기가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지고 온 그런 일종의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청송군의 공직자들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런 거에 대한 감시 감독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말 이게 내수문에서 나가는 돈이면 과연 이렇게 쓸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를 실시해 주신 것은 좀 감사하고 이렇게 또 뭐 작은 부분이나마 그래도 뭐 시정 조치를 하고 주의를 주고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저희 출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좀 철저하게 기회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미 지나버린 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좀 참고적으로 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부분을 한 말씀드렸는데 예. 어떻습니까? 우리 순정가 요인으로 예산이 지금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예산 확보 노력을 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비 예산을 제 나름대로 또 군수님도 같이 이제 예산 확보를 위해 같이 노력도 했고 나름대로 국비 예산 확보는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평가하고 앞으로 국비 예산이나 저희들 재해나 그 생활 밀착형 관련해서 국비 예산을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쪽이 좀 많죠. 근데 앞으로 지금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봅니까? 이 두 개는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이 외에 보면은 그 농업 예산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특히 또 고령화되면서 지역의 이제 복지 서비스 분야 이런 부분도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공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입장이 됐으니까 더 예산 확보를 좀 협상 부탁을 드리고 뒤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드릴 질문은 분정 홍보 부분인데요. 분정 홍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요즘 그 워낙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가짜 뉴스가 우리 일례로 이제 유통공사에서 나왔던 매년 10억씩 지원된다는 그 타이틀, 그 다음에 그 우리 지금 청송군의 지금 공무원 사회도 지금 그 유통공사의 사과를 구입을 많이 안 합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여기에 잘못된 내용이 분명히 있었음을 집행기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피해자, 가해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잘못된 내용을 알릴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유통공사에 매년 10억씩 같으면은 7년 정도에 5년 정도라도 봐줄 수 있다 하지만은 매년이란 단어는 실제로 매년 지원돼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묻는 거는 우리 전직 군수님의 비리가 나와서 비리 때문에 이걸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인들이 정확한 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모든 자료라든지 최대한 이걸 활용해서 오보가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국민들은 하고 밑에 팀장하고 매치 올려가지고 돈 띠먹었다, 횡령했다, 그순 도둑놈들만 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우리가 7년 중에 10억을 지원한 내용은 2회밖에 없습니다. 유통공사가 24만 상자의 상자를 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팔레트도 구입을 해야 되고 물품이 지원될 때 2년만 10억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6억에서 6억 5천입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제가 그 청송영신문 그 편집장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왜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신문에 내느냐.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금 결과는 국민들이 유통공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는 홍보가 아니라 바로잡는 정도의 군의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군수가 그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군에서 제가 느끼는 군에서 군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을 닫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이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골프장,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민원 많이 들어오는 골프장, 풍력, 태양광, 지금 기평돈사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청소년 아무도 할 게 없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리 공약을 내걸어도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의견이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지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물론 기자분들 상대한테 굉장히 어려운 줄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좋은 기사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사육장을 군에서 살 생각은 없습니까? 내가 간다 그러면 아니, 저도 그 예전에 막 매각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다가 아마 매각 단가 그 차이 때문에 아마 이야기가 이제 다시 거론이 안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주인은 군에서 적정 가격을 제시를 안 했다. 나는 제시를 했다. 근데 지금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은 결국은 저게 악취나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은 군에서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그거 알고는 지금 뭐 아무리 악취 저감 시설을 한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고민하다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얘기를 잘 해서 뭐 몇 가지 실패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소원공원 앞에 건물도 있고 한데 잘 해서 하여튼 군민들이 좀 괜찮다면 앞으로 용전천의 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예산이 투입된다면은 좀 그 실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서면에 가다 보면 도로변에 웰건이라는 그 자그마한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이제
청송 자연을 노래하다 이 상표를 이제 붙여서 그분들이 어떻게 제품을 팔려고 하는데 청송에서 안 된다고 했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저희들 브랜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를 받았고 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부동지동에 농업 창고 기술할 때도 자연의료하다 청송 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는 군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일반 농민단체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 군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물론 농민들 잘 하시겠지만은 또 어떻게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그런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산물 브랜드는 청송뜨레라고 저희들 개발했는 게 있기 때문에 농산물 브랜드는 청송뜨레로 좀 사용하시고 우리 군의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는 저희들은 군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우리 농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용을 못 합니까? 예, 지금까지는 사용 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슬로우시티는 지금 애초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지만 지금 국비 전혀 지원 안 되죠. 예, 문화관광부에서 2015년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무국장, 인건비, 운영비를 일부 더 활용했으면 2016년도부터는 지원이 중단돼서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홍보가 전혀 지금 부족한 데거든요. 지금 공직자들만 지금 요게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홍보라든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거는 좀 생각 좀 해주시고 관련해 가지고 일단 휴대폰이나 이런 거는 지금 거의 다 수합돼가 있죠. 부분별로. 예, 다 그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진보에 지금 사과 일소 피해 때문에 지금 농산수하고 좀 분쟁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과 전문가들은 받았을 때 개인의 좀 책임도 있는 거고 또 개인은 당연히 일소 피해인데 왜 이 도에 적을 해서 내가 보상 안 받게 했느냐 하는 쪽을 해봤는데 이게 그래서 내가 그분 진보에 그분들하고 농산업가의 과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공문이 도에서 도달되면 그게 읍면에 하는 읍면 산업가에서 공부를 나가서 실조사를 해야 되는 그 넓은 지역을 다 조사를 못 하거든, 그죠? 그러면은 그럴 때 이런 거를 동시에 사용을 해가지고 메시지도 딱 던져주면 그 사람들이 휴대폰에 메시지를 보고 자기가 이제 이거는 뭐 일소다 아니면 냉해다 이런 데서 좀 활용하면은 좋지 않겠나. 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지금 초창기라서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다양하게 좀 하면은 앞으로 정권권에 아주 유적결합이 많이 서일 것 같아서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데이터 좀 많이 좀 발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원과 심사 잘 하셔가지고 예산 절감해서 정권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청송 포럼 2018 개최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해놓으셨는데 저는 처음 했던 포럼으로서는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한 치고는 약간은 성공을 거두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예로 우리 청송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고취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국제 슬로시티 청송 그리고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이런 네임밸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도 적절했다고 보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좀 청송 포럼 하면은 어디에서든지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전에 제가 대구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대구에서 무슨 마이스 산업 포럼을 했었는데 그때 참가했던 분들한테 인근에 있는 지역에 몇 군데를 제시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투어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숙박을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순위 1위가 청송이었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가장 높았던 게 청송이었답니다. 그건 바로 이런 네임밸류 같은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어디를 쳐도 구글에 가도 나오잖아요, 청송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향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청송은 자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심상효 의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그 슬로우시티에 대해서는 우리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게 주민들의 이해도가 없다는 거죠. 물론 저희 공무원도 실질적으로 해당 공무원 외에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 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또 보면은 슬로우 투어리즘, 슬로우 라이프 디자이너, 슬로우 공동체 지도자 이렇게 해서 양성은 해놓았고 자격증은 취득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 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하나 예를 들면은 슬로우 투어리즘에서 슬로우 투어라고 하면요, 투어 코스부터 먼저 개발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투어 코스 개발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늘 하는 것이지만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포함해서 그것을 포함한 투어 코스가 개발되어 있어야 되겠고, 체험 숙박이 거기에 따라서 확보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투어에 따른 비용이 산정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홍보, 그리고 모객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슬로우 투어도 그렇고 슬로우 라이프도 슬로우 라이프의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것이 슬로우 라이프인지, 그리고 그걸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또 청송에서 슬로우 라이프를 실천하는 어떤 그룹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슬로우시티 청송이라는 걸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일단 제안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재정 자립도하고 재정 자주도를 한번 보니까, 뭐 재정 자립도는 사실 뭐 우리 뭐 볼 거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어느 시군이나 시골에 비슷비슷한데, 재정 자주도를 제가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가 64.77%인데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의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것만 하나 놓고 보면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전국 지자체의 재정 자주도를 한번 보니까 평균이 약 76%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춰봤을 때 64.7%는 실장이 좀 낮죠? 예, 평균 이하. 예, 평균 이하로, 그죠? 한 10% 이하로 지금 밑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자체 수입하고, 여기 지금 재정 자주도 이거 잘못 났네요, 그죠? 곱하기 아니고 플러스인데, 그죠? 예, 저 이제 보니까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체 수입하고 자주재원을 합해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주재원인 조금 전에 뭐 지방교부세라든지 소상교부원 같은 것들이 물론 너무너무 노력하고 있는 거 알지만은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자체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주재원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왕 고생하시는 거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결국 재정 자주도가 낮다는 것은 자치단체가 그만큼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지금 심의위원회 보면은 두 번째 그 청송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보면은 주민 대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주민 대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연직으로 이제 현직 공무원 3명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당연한 거고요. 전 공무원이 2명이었고, 복지 관련이 2명이었고, 농업인이 4명, 그리고 기타 1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 대표라고 했는데 농업인이 4명이고, 청송에는 소상공인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거 주민 대표성에서 약간 너무 편파적이고 좀 결여된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예,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재구성할 때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실장님, 제가 그 위원을 갖다가 제가 일일이 각 실과에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얼마나 겹쳐지는가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많게는 13개 그때 위원회 소속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시정을 요구해서 좀 어느 정도 시정이 조금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여기에 주요 업무평가위원회라든지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데 보면은 타 위원회에 7개, 8개 소속된 위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셔서 좀 배제하십시오. 이제는 7개, 8개씩 소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반인들은 좀 배제를 하고요. 네. 특히 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법조계에서 또 하는 경우가 또 있어서 뭐 법무사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중복되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런 근데 부분은 법무사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여러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정만 법무사하고 김상길 법무사하고 일단 그두 분은 위원회에서 좀 많이 참여하시는 거고 앞으로 법조계도 다양한 여러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본인이 관련 있는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저는 선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고려하셔서 그런 분들은 좀 제척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 이거 실질적으로 저희는 항상 그런데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청송 국내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계신다고는 믿지만 그래도 이게 내 돈이다, 내 재산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내실 있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티 그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는 자 제가 결론적으로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턱없이 부족한 것부터 문제가 출발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의 역량 또한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슬로시티 재인정을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로 라이프 모델을 개발한다라든지 슬로 투어리즘의 투어 상품을 개발한다라든지 슬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슬로 공동체 삶을 직접 한번 보여준다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슬로시티 청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첫 번째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용역에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됐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지적을 드렸는 게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한테 면책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그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용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저는 더 뛰어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용역을 와서 보니까 이런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가 했다. 근데 그 용역사 어떻습니까? 용역을 주는 갑의 요구에 따라서 용역물 결과물을 내어놓습니다. 시점 시책 확인평가 강화를 하나의 3보고를 받아보고 느끼는 건데 정부분이 행정이 정말로 저는 그 24페이지에 그 단위사업 추진 실적에 나타나는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추진 실적에 나타나듯이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150%까지도 가성하는 지금도 있는데 우리 원에는 어떤 학교는 지금 기획실에는 달성률이 제로는 하나도 없네. 그래요. 다행히 제로가 된 실과가 엄청 많습니다. 제로라고 하는 거는 달성률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 편성을 잘못했거나 목표 설정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예산을 사장하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좀 지도 간섭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정책 사항이 다른 사업 추진 실적은 전실과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정책 사업 및 단위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은 정책 사업하고 단위 사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은 연초에 저희들 각 실과별로 업무별로 목표량을 설정해서 정책 사업을 했는 거고
단위 사업의 달성률 이제 나오는 거는 그 예산 대 집행률을 그 기준으로 해서 단위 사업 달성률을 작성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가 되어 있는 거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이고,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달성률이 저조한 부분이 단위 사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당초에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정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여러 골고루 다 잘 쓰여져야 되는데, 그래야 혈관이 그 동네 그림도 좀 원활할 거 아닙니까? 중간에 막혀보면 또 동네 뭐 티도 잘 안 하는데 그 흐름이 원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사장되는 예산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실적이 달성률이 제로로 붙으면은 이런 거는 예산을 잘못 편성, 100% 잘못 편성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정이 있었던 간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이제 조치를 실장님 좀 설명, 교육을 좀 잘해가지고 좀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실장님이 보실 때는 그분들이 경로당에 찾아다니시면서 스마트폰 교육하시는 거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한 번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못 해보셨죠? 계장님은 확인해 보신 일 있습니까? 예, 미디어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진구입니다. 예. 저희들이 스마트폰 선생님을 이제 배치하기 전에 이제 첫날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이 이미 스마트폰 선생님 뽑힌 분들이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알고 있는 것보다 또 가르치는 방법이 이제 중요하니까 당연히 이제 하루 정도 교육을 이제 하고, 실제 또 정과교육센터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실습도 하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쪽으로 가가지고 뭐 이래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저희들 이제 교육을 하고, 그다음 실제 저희들 작년에도 그렇고 그 중간쯤에 이제 한번 모여가지고 자기가 이제 교육했던 실적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제 적어와가지고 토론도 하고 상호 자기 경험도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쪽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방문하고 있는 걸로 우리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진보 면사무소 가시면서 오른쪽 그 로비 오른쪽에 보면은 민원인들이 쓰는 컴퓨터가 있어요. 2대가 놓여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계십니다. 거의 내가 갈 때마다 거기 계셨고, 제가 뭐 면사무소 매일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선거 기간 중에는 거의 매일 경로당을 봅니까? 그러면은 한 번은 대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로당에 왔으면은. 아니, 뭐 특정 경로당을 지목하는 게 아니고, 진보에 뭐 41개의 경로당이 있으면은 돌다 보면 한 번은 마주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동네에서는 한 번 봤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노는 건 봤는데 스마트폰 교육하는 건 못 봤고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7,900만 원 되었는데 너무 실효성이 좀 떨어지겠나 하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조금 앞으로 좀 신중하게 편성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감독 질서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하겠습니다.